아들이 죽었다. 그게 전부다. 다른 말은 필요 없다.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국화 냄새와 섞여서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까운 나이에 가버렸네. 교통사고라지. 한순간이었대. 그 집은 이제 어쩌나. 외국 며느리까지 있으니. 다 들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에 다 들어왔다. 그냥 서 있었다. 아들 영정 사진만 봤다. 준호가 웃고 있었다. 활짝. 저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 한 달 전? 두 달 전? 기억이 안 났다. 아버지, 안나가 임신했어요. 그때 준호가 웃었다. 저렇게. 이제 그 웃음이 영원히 사진 속에 갇혔다. 옆에서 안나가 울었다. 검은 한복을 입었는데 어색했다. 한복 입는 법을 몰라서 이웃집 아줌마가 입혀줬다.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그 머리핀조차 한국식이 아니었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두 돌도 안 된 녀석. 준호를 닮았다. 눈이 똑같았다. 안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파란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이제 저 여자를,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 준호 친구 하나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저씨, 힘내세요. 준호 형은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안 했다. 할 말이 없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다. 마지막 날 관을 닫을 때 안나가 비명처럼 울었다. 그 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었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엔 준호가 TV를 켜놓고 안나가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이제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안나는 아이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와 살던 방.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에 앉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다. 사흘이 지났다. 안나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이 우는 소리만 가끔 들렸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먹었다. 넷째 날 아침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가보니 안나가 밥을 하고 있었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눈이 퉁퉁 부었다. 아버님. 목소리가 잠겼다. 밥 드세요. 상을 차렸다. 밥, 된장찌개, 김치. 준호가 좋아하던 반찬들. 너도 먹어라. 네. 둘이 마주 앉았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국을 떠먹었다. 맛이 없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었다. 아버님. 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저랑 아이요. 여기 계속 있어도 될까요? 수저를 놓았다. 어딜 가려고? 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기 있으니까요. 안나가 또 울었다. 소리 없이. 그냥 있어라. 네. 그게 전부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안나는 매일 아침 밥을 차렸다. 나는 먹었다. 그게 일과였다. 낮에는 밖에 나갔다. 동네를 돌아다녔다. 갈 곳은 없었지만 집에 있기가 답답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창호 형님 아들 돌아가셨다지. 안 됐네. 그나저나 외국 며느리는 어쩌려나. 같이 사나? 그런 것 같던데. 다 들렸다. 모른 척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안나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한국 동화책이었다. 준호 어렸을 때 읽어주던 책. 토끼는 거북이한테 빠졌어요. 발음이 어눌했다. 그런데 애쓰는 게 보였다. 그래서 슬펐어요. 아이가 손뼉을 쳤다.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장마가 왔다. 비가 일주일째 내렸다. 집이 눅눅했다. 빨래도 마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불이 나갔다. 정전이었다.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괜찮아. 안나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에서 손전등을 찾았다. 그런데 배터리가 나갔다. 아버님, 안나가 불렀다. 괜찮아요? 괜찮다. 안나가 촛불을 켰다. 부엌에서 하나, 거실에서 하나. 아이를 재우는데 한참 걸렸다. 아이는 어둠을 무서워했다. 마침내 아이가 잠들었다. 안나가 거실로 나왔다. 촛불 앞에 앉았다. 나는 반대편에 앉았다. 촛불 하나만 우리 사이에 있었다. 아버님. 한참 만에 안나가 말했다. 저 가끔 무서워요. 뭐가? 혼자 남겨질까봐. 바람 소리가 들렸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여긴 낯설어요. 말도 아직 서툴고. 준호가 없으면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도 저를 부담스러워하시죠? 아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촛불이 흔들렸다.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술잔을 들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손끝이 안나 손에 닿았다. 안나가 움찔했다. 나도 멈췄다. 그런데 둘 다 손을 거두지 않았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 손을 거뒀다. 자거라. 네. 안나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촛불이 계속 흔들렸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다. 그냥 공기가 달랐다. 안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 여자는 내 며느리다. 아들의 아내다.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가는가? 아침에 밥상을 차릴 때 안나 손이 보였다. 가는 손가락. 손톱에 매니큐어는 없었다. 소박한 손. 빨래를 넣을 때 안나 뒷모습이 보였다. 가는 허리. 금발 머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아이를 재울 때 안나가 자장가를 불렀다. 러시아 노래. 못 알아듣지만 목소리가 좋았다. 이건 아니다.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다. 동생 창수가 찾아왔다. 형님. 마루에 앉았다. 담배를 꺼냈다. 형님,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뭐라고? 외국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소. 담배만 피웠다. 저 여자 혼자 살게 하든가 고향으로 보내든가 해야지. 이렇게 같이 사는 건 보기 안 좋소. 내가 돌본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돌본다니까. 창수가 담배를 비볐다. 형님, 아이도 있는데 저 여자가 제대로 키우겠소? 외국 여자가 뭘 알겠어. 내가 있다. 그게 됐다. 돌아가라. 창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형님, 정 그러실 거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마시오. 문을 닫았다. 혼자 남았다. 술을 마셨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마라. 웃음이 나왔다. 벌써 오르내리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쩌란 말인가. 빗소리가 거셌다. 밤 10시쯤. 아이는 벌써 잤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른 소리도. 흐느끼는 소리. 부엌으로 갔다. 안나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왜 우냐? 안나가 돌아봤다. 눈이 빨갰다. 너. 목소리가 떨렸다. 저 너무 외로워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버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준호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국 여자일 뿐이에요. 발이 움직였다. 한 걸음. 말도 잘 못하고 이 나라 것도 잘 모르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한 걸음. 손이 올라갔다. 본능적으로 안나 어깨에 손이 닿았다. 안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 얼굴이 나를 봤다. 파란 눈. 눈물에 젖은 파란 눈. 심장이 뛰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손을 걷었다. 빨리 자거라. 아버님. 자라고 했다.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남았다. 손이 떨렸다. 술병을 들었다. 그냥 마셨다. 잔도 안 쓰고.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가? 그 뒤로 안나를 피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들어왔다. 밥도 밖에서 먹었다. 안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밥 드세요. 먹었다.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됐다고 했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런데 가슴이 아팠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오니 안나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아버님. 뭐냐?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다. 그럼 왜 저를 피하세요?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부담스러우시면 진짜 떠날게요. 아니다. 그럼 왜? 됐다. 자거라. 안나가 일어났다. 그런데 내 앞을 지나갈 때 손이 스쳤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안나도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자라. 네. 안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술을 마셨다. 손이 계속 떨렸다. 어느 날 안나가 말했다. 아버님, 아이를 제 친정에 잠시 보내려고 해요. 신문을 내려놨다. 왜? 저도 숨 좀 쉬고 싶어서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안나 얼굴을 봤다. 수척해졌다. 뺨이 들어갔다. 그래. 그렇게 해. 한 달 정도만요. 알았다. 며칠 뒤 안나 친구가 왔다. 한국에 사는 러시아 여자였다. 아이를 데리고 공항으로 갔다. 저녁에 안나가 혼자 돌아왔다. 갔어요. 그래. 집이 조용했다. 아이 없으니 더 조용했다. 저녁을 먹었다. 둘이. 말이 없었다. 밥 먹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잘 먹었습니다. 일어났다. 안나도 일어났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래.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다. 보이지 않았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 그리고 안나의 한숨.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셌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술을 마셨다. 많이 마셨다. 안나가 거실에 나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앉아라. 안나가 앉았다. 술 마실래? 저는 한 잔만 따라줬다. 안나는 받아들었다. 둘이 마셨다. 안나. 네. 너. 말이 막혔다. 너는 준호를 닮았구나. 안나가 나를 봤다. 웃는 게, 말하는 게 다 닮았어. 그런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너는 또 너다. 안나 얼굴이 빨개졌다. 아버님,
미안하다. 이상한 소리 했다. 아니에요. 조용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아버님. 안나가 말했다. 저도 알아요. 뭘? 이게 잘못된 거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저도 느꼈어요. 요즘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안나. 하지만 아버님. 안나가 나를 똑바로 봤다. 저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힘들고 준호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저는 살아있어요. 일어났다. 안나한테 다가갔다. 아버님. 무릎을 꿇었다. 안나 앞에 얼굴을 마주봤다. 안나. 네. 나도 사람이다. 이게 잘못된 거 안다. 그런데 손이 안나 뺨에 닿았다. 멈출 수가 없어. 안나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부쉈다. 아니, 부서진 건 다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안나가 옆에 있었다. 자고 있었다. 금발 머리가 베개에 흩어졌다. 내가 뭘 한 거냐? 일어났다. 조용히 옷을 입었다. 거실로 나갔다. 술병이 쓰러져 있었다. 어젯밤의 흔적. 앉았다. 머리를 감싸주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비가 미쳤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안나였다. 옷을 입고 나왔다. 머리를 묶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아침 차릴게요. 안나. 네. 미안하다. 안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안나가 웃었다. 슬프게. 이제 어떻게 해요? 대답할 수 없었다. 안나는 부엌으로 갔다. 밥 짓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밥상이 차려졌다. 밥, 국, 반찬. 평소와 똑같았다. 드세요. 그래.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모르겠었다. 안나도 먹었다. 말이 없었다. 밥을 다 먹었다. 잘 먹었다. 네. 일어났다. 현관으로 갔다.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쐬고. 나갔다. 동네를 걸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며느리를, 아들의 여자를. 이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그런데 왜 후회가 안 되는 거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때 안나가 저녁을 차려놨다. 먹어라. 같이 드세요. 앉았다. 밥을 먹었다. 아버님. 뭐냐? 후회하세요? 수저를 놓았다. 모르겠다. 저는요. 안나가 나를 봤다. 후회 안 해요. 이상하죠? 잘못된 거 알면서도. 안나. 하지만 아버님. 저는 지금 처음으로 외롭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다. 준호가 죽고 나서 처음이에요.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소문이 났다. 빠르게 퍼졌다. 창훈의 집에 뭔 일 있는 거 아냐? 며느리랑 둘이 사는데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대. 뭐가 이상한데? 그냥 이상하다잖아.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친척들한테까지 갔다. 어느 날 창수가 또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고모, 작은아버지까지. 형님. 창수가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냐니.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형님이 며느리랑 뭔가 이상하다고.
이상하다니 무슨. 고모가 끼어들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저 여자랑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요. 대답하지 않았다.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형님, 이건 아니요. 며느리는 며느리요. 선을 지켜야지. 저 여자 보내야 해요. 고향으로. 아니면 혼자 살게 하든가. 안 된다. 왜? 그냥 안 돼. 창수가 소리쳤다. 형님, 정신 차려요. 저 여자는 조카 아내라고요. 일어났다. 다들 돌아가라. 형님, 내 지밀이다. 아무도 간섭 못해. 이게 간섭이요? 형님이 잘못하고 있잖소. 나가라고 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친척들은 분노한 얼굴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안나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버님, 다 들었어요. 제가 떠날게요. 붙잡았다. 안 돼. 하지만 넌 이제 내 사람이야. 아버님, 이건 잘못된. 알아. 다 안다고. 안나를 안았다. 그래도 난 널 보낼 수 없어. 안나가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왔다. 친척들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끊겼다. 동네 사람들도 거리를 뒀다. 우리 집은 섬이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했다. 아이가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고 안나 어머니가 데려왔다. 직접 현관에서 안나 어머니를 봤다. 러시아 여자. 키가 컸다. 안나보다 컸다. 날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안나와 오래 이야기했다. 러시아어로. 못 알아들었다. 그런데 분위기는 알았다. 심각했다. 안나가 고개를 숙였다. 안나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 안나가 통역했다. 어머니가 저를 잘 돌봐달라고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안나 어머니가 날 봤다. 오래.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떠났다. 아이가 돌아왔다. 엄마. 안나가 아이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준호 웃음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아이가 있으니 집이 시끄러워졌다. 좋았다. 조용한 것보다 나았다. 아이는 빨리 컸다. 말도 늘었다. 할아버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응. 놀아줘요. 그래.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준호도 이랬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어느 날 아이가 안나를 보고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안나가 멈췄다.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 응. 별이 된 거야. 그럼 언제 와요? 안 와. 그냥 저기서 우리 지켜봐.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아빠 대신이에요? 안나가 나를 봤다. 나도 안나를 봤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아이가 웃었다. 좋아. 그날 밤 안나가 말했다. 아버님, 이래도 될까요? 뭐가? 아이한테 거짓말하는 거요. 거짓말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 키울 거다. 그럼 아버지나 마찬가지지.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둘 다 알았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시간이 흘렀다. 아이는 자랐다. 안나는 더 이상 외국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국어가 늘었다. 발음도 좋아졌다. 김치를 담갔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이제는 한국 아줌마 같았다. 겉으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런데 문을 닫으면 우리는 부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했다. 가게에 가면 수군거렸다. 창호네 집 이상하대. 뭐가? 그냥 이상하대. 신경 안 썼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한다. 이해시킬 생각도 없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첫날 아이를 데려다 줬다. 할아버지,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아이가 뛰어들어갔다. 안나가 옆에 서 있었다. 잘 크고 있어요. 그래. 준호 닮았어요. 가끔은 준호가 돌아온 것 같아요. 안나가 울었다.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집에 가자. 네. 집으로 돌아왔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아이는 이제 10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같이 봤다. 수학 문제. 이렇게 하는 거다. 오, 할아버지 똑똑해요. 웃었다. 준호도 이랬다. 어렸을 때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아빠랑 같이 있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아이가 웃었다. 엄마랑 할아버지랑 저랑 우리가 가족이에요.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다. 아이가 안나한테 달려갔다. 엄마, 우리 가족이래요. 안나가 아이를 안았다. 그 모습을 봤다. 이상한 가족. 세상이 인정 안 하는 가족.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다. 밤이면 창문을 연다. 바람을 맞는다. 습관이 됐다. 바람 속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준호야. 내 사람들 잘 지켜주고 있어요? 미안하다. 왜요? 아비가 내 여자를 빼앗았다. 바람이 거세졌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한다.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그런데 말이다. 목이 메었다. 이 여자 없이는 못 살겠다. 눈물이 났다. 처음이었다. 준호 죽고 나서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외로움인지 모르겠다. 아버지. 그냥 이 여자가 없으면 숨을 못 쉬겠어. 울었다. 소리 없이.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안나였다. 아버님. 돌아봤다. 안나가 다가왔다.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안나가 날 안았다. 저도 아버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안나. 우리 이대로 살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멈췄다. 고요해졌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다. 안나가 밥을 차렸다.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했다. 할아버지, 저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아이가 나갔다. 안나가 설거지를 했다. 나는 신문을 봤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하루. 그런데 이게 내가 택한 삶이었다. 저녁. 아이가 돌아왔다. 배고파요. 손 씻고 와라. 네. 밥상을 차렸다. 셋이 앉았다. 밥을 먹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아이가 떠들었다. 안나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이상한 가족. 금기를 넘은 가족. 그래도 행복했다. 밤. 아이는 잤다. 안나도 잤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온다. 차갑다. 담배를 피운다. 연기가 바람에 날아간다. 이 길이 옳은가? 모르겠다. 잘못된 거 안다.
세상이 용서 안 할 거 안다. 아들한테 면목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다. 안나를 보면 준호가 보였다. 준호의 웃음, 준호의 따뜻함. 그런데 동시에 안나 자신도 보였다. 외롭고 힘들고 그래도 살아가려는 여자. 나도 외로웠다. 아들을 잃고 아내도 없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안나도 외로웠다. 남편을 잃고 고향도 멀고 이 낯선 나라에 혼자.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안았다. 그게 사랑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서로 없이는 못 사는 사이가 됐다. 준호야, 아비는 내 여자를 빼앗았다. 내 아들한테서 할아버지를 빼앗았다.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안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이 길을 끝까지 갈 거다. 안나를 지킬 거다. 아이를 키울 거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바람이 분다. 창문을 흔든다. 나뭇잎을 날린다. 지붕을 스친다. 그런데 집안은 고요하다. 안나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 아이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다. 이게 우리 집이다. 바람의 집, 세상과 단절된 집, 금기의 집. 그래도 우리의 집이다. 담배를 끈다. 창문을 닫는다. 안나가 자는 방으로 간다. 문을 연다. 안나가 뒤척인다. 아버님? 자고 있었나?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들어간다. 안나 옆에 눕는다. 안나가 내 품에 안긴다. 아버님. 응. 행복해요. 나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진짜로 행복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책감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바람이 또 분다. 멀리서 창문을 스친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다. 이 이상한 가족, 금기의 가족, 그래도 우리의 가족.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당연하다. 나도 나를 비난한다. 매일 밤. 그런데 후회는 안 한다. 이상하지? 이렇게 잘못된 일인데 후회는 안 된다. 안나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집착인가? 병인가?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여자가 내 전부라는 것.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아비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용서해라. 아니다. 용서하지 마라. 아비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냥 하늘에서 지켜만 봐다오. 아비가 내 사람들 지킬 테니까. 내 방식대로. 바람이 분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불 것이다. 이 바람의 집에